네,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정지대였던 영남권에서도 첫 번째 확진자가 나왔죠. 바로 31번째 환자가 대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아직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림대 이재갑 강남 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좀 네, 긴장할 만한 상황인가요? 왜냐면 29번 환자부터 조금 맥락이 달라지는 것 같아서요. 그렇죠. 이제 네. 29번 환자도 그렇고 31번 환자도 그렇고 이제 여행력이 없고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네. 보통 이런 식으로 산발적으로 이제 환자들이 발생을 이제 하는 걸 보고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감염의 이제 초기 상태를 아, 보통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특정 지역에서 뭐 환자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는 상황이라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됐다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네. 산발적인 발생이기 때문에 일단 역학조사 철저히 해서 일단 유입 경로를 빨리 좀 확실하게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또한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계속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시 체계를 잘 운영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는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31번 환자 같은 경우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됐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 한방 병원에 입원을 했고 또 교회도 한 네, 2번 정도 가고 호텔에서 식사도 했다고 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어, 네. 추정하기 참 어렵겠지만 어디서 어떻게 감염됐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실은 알기가 사실 어려운 네, 상황이어서 뭐 그렇죠. 역학조사 나오기 전까지 뭐 제가 뭐 추정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는 거고 네. 어쨌든 지역사회 내에서 이제 감염이 된 거는 확실한 거니까 일단 앞으로 음, 역학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할 거는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이 있는 분들이 또 몸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그러면 일단 집에서 좀 충분히 쉬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음, 부분들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번 환자도 그렇고 그다음에 29번 환자도 그렇고 이제 증상이 있거나 이런 힘든 증상들이 있었을 때는 꼭 병원에 좀 빨리 내원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활동을 좀 자제하시는 부분들도 이제는 앞으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스로 자가격리시킬 수 있는 이런 자세들 좀 필요해 보이고 네, 지금 지역사회 감염 단계로 진입했다고 보건 당국이 확실하게 아직까지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요. 네. 어떤 상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지 이른바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정부가 얘기를 할 수 있나요? 사실 지역사회 감염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네. 일단은 이제 환자들 중에서 이제 뭐 우연이라도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검사를 돌렸는데 이런 산발적인 환자들이 여기저기서 발생을 하고 특정 지역에서 환자가 뭐 집단 발병한다든지 뭐 이런 네네. 양상이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지역사회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네, 이것을 사실 지역사회 감염이라는 게 그러니까 특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네, 그렇죠. 감염됐는지. 네, 이거 굉장히 네. 어렵지 않습니까? 추적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추적하기가 현실적으로. 사실 어려운 거 네. 특히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 특히 29번이나 30번 환자분들 같은 경우 연세도 많으시기 때문에 일단 네네. 기억력이나 이런 부분도 정확하지 음, 않을 수도 있고 또 네. 현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쓰시잖아요 아, 어르신들이.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처럼 이제 카드 뭐 결제 내역이나 이런 거를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좀 역학조사 자체가 좀 많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지역사회 감염 자체의 어떤 원인을 찾기도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어떤 역학적 거리를 찾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질병관리본부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각자 위생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예. 새학기를 앞두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주목되는 부분인데 중국인 유학생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이 들어왔고 이제 개강을 앞두고 개학을 예. 앞두고 들어올 텐데 이 대학들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은 차라리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데 뭐 네, 원룸이나 각자 사는 친구들한테는 일일이 이제 이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더더욱 통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인 네. 유학생들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중국 유학생들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의 적극적인 좀 정책적인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학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들을 해줘야 학교들도 뭐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할 수도 있고, 또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본인이 이제 거주하는 숙소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연락을 한다든지 또 네. 여러 가지 집에 있었을 때 필요한 뭐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움직일 수밖에 없게 아, 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세심하게 배려하고 또 재정적인 지원을 해줘야 학교들도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라든지 정부,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제 지원을 해줘야 학생들도 좀 편안하게 이주를 기다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각각 그러니까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고 실질적으로 자가격리 했을 때 필요한 물품을 공급한다든가 이런 적극적인 정책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뭐 그렇군요. 네. 밥을 안 먹고 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물도 필요하고 학생들이 당. 먹고 네. 살 수는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 어떤 문제도 자꾸 생기자면 자가격리를 통보하는,를 받은 분들이 막상 집에 가면 막막해서 당장 저녁 먹을 것도 없는 네, 그런 그렇죠. 분들은 들어가면서 마트라든지 편의점 들려서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 안 만들려면 일단은 음. 충분하게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해서 지원을 해줘야 네. 학생들도 좀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떻든 이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도와주면 모든 면이 해결될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중국 얘기를 잠깐 해보죠. 이 중국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세가 약간은 둔화되는 그런 양상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미 정점을 좀 찍은 걸로 봐도 될까요? 일단은 환자 발생이 한 2,000명대 정도로 이제 어느 정도 소강 상태로 보이는 것 같기는 한데, 네. 근데 2,000명 자체의 숫자가 상당히 적은 수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그리고 이제 더 문제는 이게 전염성이 상당히 강한 바이러스로 생각되기 때문에 경증이라든지 증상이 이제 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나 이러지도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느 정도 유행이 잦아지더라도 산발적 유행이 여러 지역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그런 산발적 발생이 계속되다 보면 토착화될 가능성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좀 바라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 요코하마항에 정박 중이던 크루즈선, 여기에 우리 국민들이 타고 있었는데 일부 국민들이 네, 대통령 전용기가 오늘 낮에 일본으로 출발했고 지금 일본에 도착한 상황 같습니다. 내일 네, 아침에 5명이 입국을 할 예정인데요. 네. 우한 교민 입국자들과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 이후의 조치들이요? 예, 그렇게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한에서도 꽤 오래 계시면서 심리적으로 많이 어려웠을 텐데 네. 이분들은 더 갇힌 공간에서 오래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힘들어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 일단은 이제 유증상자든 뭐 무증상자든 그런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확인이나 이런 작업들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지원을 충분히 해주셔야 이분들이 좀 2주간 푹 쉬면서 회복될 수 있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뭐 조금씩 사라져 가던 차에 또 확진자들이 다시 또 발생하고 뭔가 이제 '끝나는가 보다.'라고 마음을 놓으려고 했다가 지금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만 보더라도. 지금 네네. 어느 정도 단계로 보십니까? 전문가들 그러니까 사이에서는. 이제 중국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상황이 사실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좀 홍콩이나 싱가포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조금씩 확산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고, 네.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징조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가 초기 대응을 좀 잘한 편이고, 그래서 조금 일본이나 뭐 이런 다른 국가보다 1, 2주 정도 시간을 좀 번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이제 지금은 체제 정비를 좀 서둘러야 될 시기거든요. 음. 그래서 환자가 여러 명 발생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고, 또 이제 오늘 31번 환자처럼 한방병원 안에서 뭐 환자가 있었던 네네. 적도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이전의 환자들, 뭐 16번 환자처럼 뭐 21세기 병원 입원했었다가 확인된 경우들도 있어서 그렇죠. 네. 병원들 안에서 만약에 또 감염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제 병원들 스스로 예방을 철저히 하는 부분들도 좀 애써야 되고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의 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준비가 지금 그래도 아직까지 초기인 이 상황에서 빨리 이제 철새 정비를 맞춰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7842번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날씨가 풀리면 이 바이러스도 좀 사라지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어떻습니까? 날씨랑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제 사실 날씨랑 연관관계를 가지려면 이게 아예 토착화된 상황에서는 날씨와 연관성이 가질 수 있는데요. 아, 토착화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감염되는 형태로 체인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계절적 성향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음,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교수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수미 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크루즈 안에 있던 14명이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일부만 오는 것인가요? 나머지 분들은 확진자이신가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크루즈에 계셨던 우리나라 국적 가지신 분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습니다. 다만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5명만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우리 정부에서 귀국 의사를 밝힌 분들에 한해서만 지금 전 세계 태군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